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한때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30을 갓 넘긴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제 경험담이며 어쩌면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었던 지인의 소개로 3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다정하고 이해심 깊어 보였던 그 사람과 1년 남짓한 연애 기간은 꿈결처럼 흘러갔고 저희는 자연스레 평생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심지어 그리던 미래까지 꼭 닮아 있었기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외동딸로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어른들은 결혼을 앞둔 제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힘들게 하면 어쩌냐, 효자가 때로는 더 힘들다더라 같은 현실적인 조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제가 봐온 남편의 따뜻한 모습과 진실된 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에게 늘 현명하고 다정했던 그이기에 결혼 후에도 변함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시며 저희의 시작을 응원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쾌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희는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우리 형편 뻔한데 이렇게 이해해주니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부족한 점 많아도 잘 부탁하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게는 정말 크고 멋진 사람인걸요. 저희 서로 아끼며 예쁘게 잘 살게요. 어머님도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감격한 듯 말씀하셨죠. 아이고, 그 말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내 걱정은 붙들어 매렴.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거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으니 너희 앞날이나 잘 챙기거라. 사돈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저는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빠를 정말 예뻐하셔서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문득 먼저 떠나보낸 남편 생각에 잠시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먼저 간 그이가 새삼 그립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라도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는 늘 당신 걱정은 하지 말라며 돈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당장 시댁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거나 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20살에 낳으셨다고 들어서인지 생각도 젊으셨고 외모도 무척 고우셨거든요. 그렇게 주변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신혼생활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밤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걸어오시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 위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닌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그냥 우리 아들 잘 자나 싶어서. 별일은 없고? 무슨 일 있을 리가요? 놀랐잖아요.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네. 아니다. 그냥 한번 해봤다. 잘 자거라. 네, 어머님도 얼른 주무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전화하시고요. 그날은 별일 아니라는 말씀에 안도했지만 그것이 바로 저희 부부 불화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과 결혼하면 힘들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 전화를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또한 가족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기 시작한 건지 제게도 수시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가, 오늘 일 6시에 끝나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오늘은 바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지금 너희 회사 앞이다.
얼른 내려오렴 저는 깜짝 놀라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오늘 혼자 저녁 먹으려니 영 입맛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서 불쑥 찾아왔지? 놀랐니? 같이 저녁 먹자. 아. 네, 그런데 남편은요? 내가 미리 전화해봤는데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구나. 바쁜 사람 기다릴 것 없이 우리 여자들끼리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얼떨떨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드시고 싶으신 거 생각해두세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시며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른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마음에 저도 최선을 다해 맞춰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제 남편도 외아들이니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나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반년을 넘어갈 무렵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일일이 신경 써드려야 하니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정말 과장 없이 밤마다 남편에게 외롭다며 걸려오는 전화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퇴근 무렵이면 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씀을 농담처럼 툭 던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리야,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말은 안 해도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부담스럽기도 할 테고. 나는 아들이니까 이해하지만 너는 또 다르잖아.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나도 마음이 많이 쓰이고 걱정도 됐어. 얼마나 허전하실까 싶어서 딸처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 그런데 이젠 좀 버거워. 사사건건 전화하시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 생활이 없는 것 같아.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또 회사 앞에 와 계실까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제 말을 듣던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유리가 정말 고생이 많아. 그런데 유리야, 그럴 거면 차라리 엄마랑 합치는 건 어떨까? 매일 그렇게 외식하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고 우리도 번거롭잖아.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 여자가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합치자고. 우리 집에 어머님을 모시자는 소리야? 그래.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는 거지? 몇 년만 엄마 좀 보살펴드리고 심적으로 안심도 시켜드리고 그러다 다시 분가하면 되잖아. 지금 너도 나도 힘드니까 하는 말이야.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자는 말이 나와? 당신은 나랑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게 아니었어? 난 우리 가족끼리 살고 싶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맞아,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모르는 엄마와 내가 겪어온 세월이 있어? 그런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엄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만약 내 부모님이, 아니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혼자 남아 저렇게 외로워하시면 너 모르는 척할 수 있겠어? 몰랐는데 너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계산적이었다면 회사까지 찾아오신 어머님을 매번 반갑게 맞이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지도 않았겠지. 어머님은 또 얼마나 입맛이 까다로우신지 늘 고급 코스 요리나 유명 셰프가 있는 곳만 가고 싶어 하셨잖아. 그거 다 맞춰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면 또 외롭다고 전화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안 지치겠어.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모시겠다는 거야? 평생도 아니고 잠깐인데? 엄마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안 된다는 거니? 우리만의 공간.
회사 퇴근하고 오면 쉬지도 못할까봐. 너,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대리효도 하려고 한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정말 못하겠다는 거지? 난 여태껏 우리 엄마한테 잘할 사람이 내 이상형이었어. 내가 꿈꿔왔던 아내상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정이 완전히 떨어진다. 매일 밤 무서워하시는 우리 엄마 걱정도 안 돼. 그는 그날 밤 거실에서 자겠다며 등을 돌렸고 그때부터 저희 사이는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정이 떨어진다는 말은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마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정석처럼 출장이 잦아졌고 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들이 늘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나 고민도 했었기에 미안한 마음에 남편의 부탁이라면 대부분 들어주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외박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매일 야근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 물으면 일이 많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애써 눈 감아주고 싶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만 괴롭고 끝도 없을 테니까요.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정말 바쁜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회사의 한 신입 여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씩씩하고 일도 잘한다.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참 괜찮다라면서요. 저는 그저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예상하시겠죠? 바로 그 신입 여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짝 보니 갓 20을 넘긴 1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앳된 신입사원이었는데 서로 오빠, 동생하며 반말로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대화 내용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고요. 이거 뭐야? 그 신입 여직원이랑 대체 무슨 사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이긴 그냥 회사 동료 사이지. 너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보고 그래? 진짜 불쾌하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갑자기 알림이 울려서 눈이 간 것뿐이야. 아니, 무슨 사이냐고. 보아하니 20살 초반 같은데 회사 동료끼리 반말에 오빠 동생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취미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사이일 뿐이라고. 너 의부증이라도 있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더니 그는 또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렸으면 우리 엄마 모시자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지. 그렇게 단호하게 끊을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건 왜 물어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또 왜 어머님 얘기가 나와? 그럼 그 신입 여자애는 어머님 모신다고 하디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도 내가 모실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럽다면서 펑펑 울더라.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물론 딱 한 명한테 물어봤지만 너처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야? 걔가 뭘 안다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걸 판단해? 그런 걸 또 거기에 물어본 너도 참 대단하다. 남편은 신입 여직원과의 친밀한 관계는 인정했지만 외도는 결코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덤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분운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저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혼자 모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이미 그 여직원과 깊은 이야기까지 나눈 듯한 정황에 저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 두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흥신소에 의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증거를 잡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기다리셨죠? 안타깝지만 네, 바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 너무나 명확하게 많이 찍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남편이 야근도 잦았고 출장도 몇 번 갔었는데 그것도 다 확인되나요? 아니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야근한다고 말한 날마다 상간녀의 집을 드나들었고 야근한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은 남해안의 유명 휴양지로 밀월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관련 사진과 자료는 오늘 중으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몰라 상간녀의 집 주소와 핸드폰 번호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위로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비는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흥신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남편은 명백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카톡 알림에서 봤던 그 신입 여직원이 틀림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다고 저 같은 여자는 과분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야근을 핑계로 상간녀의 집을 드나들고 함께 여행까지 다녀오다니. 그 어린 여직원은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자기는 모실 수 있다고 엉엉 울었다니 남편의 마음이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괴로웠고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대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증거가 확실하여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행동만 조심하라는 조언과 함께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서로 마주칠 일도 연락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희 사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여전히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셨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아가, 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귀신이 있는 것 같아. TV가 제멋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 너무 무섭다, 아가야. 지금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내가 거기로 갈까? 이 집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 늙은 어미를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둘 셈이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갑자기 귀신이 왜 보이세요? 귀신이 어디서 이사라도 왔답니까? 제가 끄떡도 안 하니까 이제 귀신까지 동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새벽 2시예요. 귀신도 이 시간이면 잠자리에 들겠어요. 저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라고요. 여태까지 어머님이 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비싼 밥까지 다 사드리고 저희 친정어머니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드렸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날 저는 귀신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지금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면 이렇게 새벽 2시에 귀신 타령을 하며 전화를 걸지는 못할 텐데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강적이셨죠.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다음 날 남편도 없는 제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야, 어제 귀신은 문제도 아니었다. 나 지금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구나. 아까 뭘 잘못 먹은 건지 누가 뱃속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아. 이걸 어쩌면 좋으냐. 나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 너도 알잖니, 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지금 좀 와줄 수 있겠니? 응급실을 가셔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님 전화 와서 난리 났어. 이걸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내 엄마 안 챙기고. 나 회사인데 왜 그래? 지금 밤 11시인데 무슨 일을 해? 24시간 콜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엄마, 어제는 귀신 보인다고 새벽에 전화하시더니 오늘은 갑자기 배 아프다고 응급실 가야겠대. 내가 직접 전화해보든지 알아서 해결해.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우리 부부 아니냐? 그 정도면 너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걱정되면 내가 응급실 모시고 가면 되잖아.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들어가. 아마 사무실에서 자든지 아니면 회사 앞 호텔에서 자야 할 것 같아. 내가 효부인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해볼 좋은 기회겠네. 잘해봐. 혹시나 효부 아니라고 판명 나면 반성 좀 깊게 하고. 알겠지?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래, 나 오늘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어디 딴 여자랑 자는 건 아니고? 너 그거 진짜 정신병이야. 병원에 한번 가보든지 해. 내가 병원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으니까. 남편은 그날도 외박을 하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었고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제 전화를 무시하고 상간녀의 집으로 가서 외박을 할 것이 뻔했고 이 장면을 꼭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진실을 아셔야 더 이상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께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남편하고 통화하느라 좀 늦었어요. 어떡해요? 배 많이 아프시죠? 그래, 죽겠다 아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응급실 가시는 건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그뿐이잖아요. 일시적인 거고요. 아니면 이참에 그냥 쭉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편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그 귀신 나온다는 집에 두겠어요? 안 그래요? 저 정말 하나도 안 불편하고 어머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들떴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아가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럼 지금 당장 그리로 갈까? 네,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저희가 그동안 연락을 통 못 드렸죠? 이사한다 뭐 한다 바빠서 집들이도 제대로 한 번 못했네요. 이제 어머님도 모시려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겼으니 새로운 집에서 다 함께 지내시면 되겠네요. 이사했으니까 여기 주소로 오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리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택시 타고 오시면 됩니다. 택시비도 제가 미리 결제해 놓을게요. 아이고, 나 때문에 이사까지 하다니. 너무 고맙다, 아가야. 지금 당장 일주일치 집만 대충 챙겨서 그리로 가마.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은 오늘도 일 때문에 야근이에요. 그냥 어머님만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오세요. 저는 남편이 정말 야근 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회사에 전화해서 그가 이미 저녁 6시 정시에 퇴근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상간녀의 집 주소로 보냈습니다. 제가 대신 불러드린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네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머님, 새 집으로 잘 도착하셨어요. 그 집 마음에 드세요?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이혼할 셈이냐?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건지?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겨우 진정하고 전화했다. 이혼하려고 나한테 이걸 일부러 보여준 거야? 여기 지금 상황이 아주 난리가 났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눈 감아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는 제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뭘 언제부터야? 당신이 그 여자랑 남해안 휴양지 간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어디서 묵었고 어떤 식당을 갔는지도. 갑자기 바람 피우는데 엄마가 들이닥쳐서 많이 놀랐나 보네. 뭘 놀라. 대담하게 잘만 하던 거 아니었나? 엄마까지 굳이 이 일에 개입시킬 필요는 없었잖아. 왜 굳이 우리 엄마가 이 꼴을 봐야 하는데? 어머님이 아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오셔도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있는 곳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불만 없죠? 우리 엄마가 왜 이 꼴을 봐야 하냐고. 그럼 나는 왜 그 꼴을 봐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알게 돼서 미안하게 됐다. 나 진짜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누군지는 내가 더 잘 알 거고. 그때 말했듯이 우리 엄마한테도 정말 잘해준다고 하더라. 나에게는 엄마가 정말 중요해. 이혼해 줄게. 그래, 당연하지. 셋이서 아주 알콩달콩, 제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너, 시어머니 못 모셔서 이혼하게 된 거니까 위자료는 못 줄 것 같다. 그냥 우리 신혼집 반반해서 대충 합의로 끝내자. 너 혹시 술 마셨니? 아니면 엄마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야? 그건 안 되지. 내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지금 이혼 사유를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해? 감히. 증거 있어? 없잖아. 그 카톡도 내가 그냥 눈으로 기억한 것뿐이고 지금도 그냥 우리 엄마만 현장을 봤을 뿐이지. 나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야. 증거 다 사라지잖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차고 넘치니까 걱정 마. 해보자. 소송.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제게 당당히 고백했고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상간녀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며 자기 남자친구를 도와주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소리치더군요. 정말이지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3명 모두와 차례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간단히 합의로 끝내라면서요. 여보세요? 유리 씨. 네, 그런데요. 저 상민 씨 여자친구예요. 네, 그런데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으니 진짜 기가 차서 안 되겠네요. 나이 그렇게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철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30 넘어서 남편 시어머니 한 분도 못 모셔요? 당신이 잘못해서 남편이 집에서 뛰쳐나오게 된 건데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홀어머니시잖아요. 밤마다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저는 올해 22살이고요. 22살짜리도 아는 상식을 30 넘은 사람이 모르고 있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철을 들라고 하는 건지? 그쪽 부모님은 아세요? 22살밖에 안 된 딸이 버젓이 안에 있는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거? 그렇게 살라고 부모님이 예쁘게 키워주신 줄 아세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저는 30이든 40이든 50이든 그런 시어머니는 못 모십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뭘 잘 모르나 본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함부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랍니다. 나이가 어쨌든 저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전 그냥 제 나이가 좋은데요. 아 참, 그리고 이혼은 합의로 하세요? 저희 셋이 하루 종일 머리 맞대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상식에 맞는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볼까요? 어머님 못 모시는 거, 그거 본인 능력 부족이죠. 그리고 남편 저한테 뺏긴 거, 그것도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한 본인 잘못이고요. 그럼 책임지고 뒤로 빠져야지.
어디서 소송한다 어쩐다 일을 크게 벌려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뺏어간 사람이 더 잘못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당신한테 별로 화가 안 나네요. 그 지긋지긋한 모자 데려가 줘서 정말 고맙거든요. 제발 그 집안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꽁꽁 묶여 살길 빌게요. 나중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충고질이에요? 20 초반이면 고등학교가 졸업한 거 아닌가? 인생 더 살아봐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몰라서 굿이라도 하고 싶어질거려. 지금 말해봤자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소송 준비나 잘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 정말이지 온몸에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홀가분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세 사람이 이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면 안 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20 초반의 그 상간녀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곧 30 중반을 바라보는 저도 인생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시어머니를 당연히 모실 수 있다고, 제가 잔인하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간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여자에게는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신혼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 상간녀의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얹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22살 어린 여자아이의 작은 집에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들어가 살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상간녀의 SNS를 가끔 살펴보니 시어머니와 어디를 놀러 갔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었다며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한동안 마구 올라오더군요. 정말 좋은 짝을 만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많던 사진들은 모두 내려갔고 시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상간녀였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왜 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알겠네요. 그분이시죠? 그때 저랑 전화로 한바탕 했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새롭네요. 사진으로만 봐서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서 어머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 어머님이랑 이 남자도 그냥 다 데려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이 악물고 뺏어간 건 당신 아니었어요. 직접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렇게 열심히 뺏어갔으면 끝까지 책임지셨어야죠. 저보고 합의 이혼하라고 협박까지 했던 것도 당신이잖아요. 진짜? 저기요. 제발 다시 데리고 가시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어머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저 머리도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엄마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도는 이 효자놈 때문에도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제발 와서 둘 다 고이 모시고 가세요. 원래 챙기던 사람이 챙겨야죠. 당신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된 상태도 아니고 엄연히 당신 남편인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지금 장난하니?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유부남한테 밤늦게 문자 보내고 온갖 아양을 떨던 상간녀가 이제 와서 못해 먹겠다고 다시 환불해달라는 거야? 안 되지, 그건. 우리 이혼 절차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 눈물겨운 당신들의 사랑, 내가 앞으로 더 눈물겹게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도 좋아? 아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어디 한번 데이트라도 잠깐 나가거나 둘이서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울며불며 전화를 해대는데. 원래 그러셨어요. 아니, 밤에는 무슨 귀신이 보인다느니, 잠도 꼭 아들이랑 같이 자야 한다느니. 이건 완전 정신병자랑 한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그걸 또 옆에서 효자 아들은 무조건 감싸고만 있으니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다시 다 데려가세요. 제가 돈이라도 드릴까요? 얼마면 되겠어요? 지금 집에서도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난리예요. 엄연히 내 집인데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 다시 데리고 갈 테니 100억 만들어 오든지. 이제야 후회가 돼. 이제야 인생의 쓴맛을 좀 봤어? 이렇게는 그냥 못 끝내지. 앞으로 더 큰 게 올 테니 딱 기다리라고. 그거 알아요. 시어머니도 예전에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분 아버님께 직접 들어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까지 했어요. 그냥 그 집안 피가 다 그런 거라고요.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당신이 선택해서 결혼했잖아.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제 20살 인생 망치지 말고 제발 데려가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책임을 밀었어? 당신 인생을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 바로 당신 자신이야.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앞으로 넌 더 괴로울걸.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 친구들을 봐해 해외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여행하는 내 친구들도 보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도 한번 똑똑히 봐. 원래 부인한테 찾아와서 다시 데리고 가라고 비는 셔량한 꼴이라니. 상간녀는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니 저보고 다시 데려가라는 것이었죠. 당돌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한 그녀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 제가 잔인하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또한 시어머니도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게 되어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제가 더 이상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남편도 알게 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짐을 한가득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상간녀와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유리야.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다 하고 갈까? 그것도 아니면 집 앞에서 3일 밤낮으로 무릎 꿇고 빌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짐들은 또 뭐고? 사실 걔한테 쫓겨났어.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너도 잘 알잖아. 걔가 먼저 들어오라고 해서 엄마랑 같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우리 엄마 못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 있지?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으면서. 조강 지쳐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아주 제대로 벌 받았지 뭐야? 짐도 대충 싸서 겨우 빠져나왔어. 나도 더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뭐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치근덕댄 거겠지? 아무튼 유리야,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해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힘껏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니? 내가 여길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마련해주신 집이라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는데도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뭐. 내가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해. 꼴 좋다, 아주. 나한테도 쫓겨나고 그 어린 상간녀한테도 쫓겨나고. 이제 너 내 엄마랑 어디 길바닥에서 살래. 넌 나랑 결혼한 거였지 내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 그 여자랑 바람나줘서 오히려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나 마음 약해서 정말 너네 엄마 모신다고 했을지도 모르거든. 저기 있는 내 짐들 모조리 다 가지고 당장 꺼져.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린 이제 완벽한 남남이야. 어디서 함부로 여보라는 소리를 해. 소름 돋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가, 유리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다 망쳐놨어. 혼자라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내가 빌게이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아줌마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딴 남자랑 바람 피워서 쫓겨나신 거라면서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 잃고 힘들게 사셨다면서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셨네요. 워낙 일찍 아들 낳으셔서 아직 나이도 많지 않으시니 차라리 시집을 한 번 더 가시던지요. 아들 장가 보냈으면 이제 그만 독립시켜야지. 귀신이 보인다느니 응급실에 가야 한다느니 집에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당신 아들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쩌면 당신 때문에 헤어지는 이유가 더 커요. 알겠어요. 다 나가세요. 그 여자한테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 내심 궁금했는데 시원하게 쫓겨났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두 분 앞으로 행복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거지같이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현관 밖으로 모조리 내쫓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거의 5분 정도를 미친 사람처럼 웃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제가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시원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모두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명확했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 또한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수집된 자료였기에 변호사님들 모두 100% 승소를 장담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그 뒤로 그 어렸던 상간녀는 제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와서 눈물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이것 또한 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약 올리고 무시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주변을 통해 전해 듣기로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함께 허름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고 시어머니께서 근근히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찝찝한 마음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했고 핸드폰 번호도 모두 바꿔서 이제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간녀 또한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결국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또 다른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다가 그 아내에게 제대로 걸려서 된통 큰 코를 다쳤다는 이야기도 얼핏 전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잘 버텨주었다며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의 아빠였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효자를 뛰어넘어 마마보이에 가까운 남자들도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무고한 여성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던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